지기현이 갔던 두 곳에 여성 접객원이 있었어요, 없었어요? 그건 확인 못했어요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여러분이 내놓은 이 보도 자료에 지기현이 있는 동안은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. 그럼 무슨 얘기예요? 지기현이 간 다음엔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? 예, 정정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그 당시에 술집에서 A 변호사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얼마 결제했습니까? 지모 부장이 이습한 이후의 사항은 그 지모 부장의 그러니까 얼마 결제했냐고요? 그 청탁금지법 위반에 아니요. 위원장님, 영향을 그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. 법적 평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. 얼마 결제했냐고요? 이제 그 부분은 그 남아있던 두 분의 아니 그 얼마냐고요? 170만 원. 170만 원이요?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.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시끄러웠던 얘기입니다. 현직 부장판사 관련된 논란인데요. 네. 고위법관이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인데 이게 그냥 가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사법부의 윤리 기준이나 또 자체 감사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까지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아마 뉴스나 국정감사 소식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주로 들여다볼 건 역시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관련 자료들입니다.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. 서울중앙지법의 지귀현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하고 저녁 먹고 2차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비용 문제랑 성격 이런 걸 두고 계속 의혹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답변을 하면서 논란이 확 커진 거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넘어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뭐고 감사 결과는 어땠는지 또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균형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좀 다각도로 이해하실 수 있게요. 자,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?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제일 뜨거웠던 부분부터 짚어봐야겠죠? 네, 그게 좋겠습니다. 역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그 2차 술자리 비용 문제예요. 최근 국감장 소식에 따르면 최희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문에 답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지 부장판사가 먼저 자리를 뜨고 나서 남은 후배 변호사들이 낸 돈이 총 170만 원이라는 겁니다. 우리가 보통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에 근거하고 있어요. 그 법을 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한 번에 100만 원, 1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은 못 받게 되거든요. 네. 이걸 뒤집어 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 원까지는 받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. 아, 그래서 윤리감사관은 이 술자리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설령 170만 원 전부를 지부장판사 접대로 본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수로 나누면 1인당 금액은 100만 원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따라서 징계 사유도 안 된다.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거죠. 아하, 그 1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군요.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액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. 최근 국감 소식 보면 그 술자리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. 특히 그 여성 접객원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또 쟁점이 됐어요. 맞습니다.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이 낸 자료 문구를 문제 삼았어요. 자료에 보면 피감사자, 그러니까 지부장 판사가 같이 있는 동안에는 여성 유흥 접객원이 없었다.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. 네. 이걸 두고 그럼 지부장 판사가 가고 난 뒤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.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. 윤리감사관 반응은 어땠어요? 처음에는 좀 확인 못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. 네, 처음에는 자료에 그렇게 써 있는지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가 나중에는 그 문구가 실제 자료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답변을 바꿨어요. 결국은 지부장 판사가 가고 난 후에는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셈이죠. 근데 그러면서도 부장판사가 있을 때는 없었다. 이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판사 부임의 직접적인 징계 사유는 아니다.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판사가 자리를 뜬 이후의 일이고 또 1인당 접대 금액도 100만 원 안 넘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 삼거나 징계하기는 어렵다. 이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최종 판단인 거군요. 네,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죠. 근데 이 설명, 이게 과연 충분한 건가?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. 우선 감사 자체가 좀 제대로 된 거냐? 이런 의문부터 나오죠. 그렇습니다.
비판하는 쪽에서는 감사가 너무 형식적이었다, 부실했다 이렇게 지적해요. 그냥 170만 원이라는 총액만 확인했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술을 몇 병 마셨는지, 술 한 병 값이 얼만지, 혹시 뭐 깡이라고 하잖아요. 실제보다 부풀려서 결제한 건 아닌지 이런 세부 내역 확인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냥 카드 영수증 총액만 보고 끝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군요. 네, 그렇죠. 심지어 윤리감사관 본인도 국감장에서 술 한 병당 가격 같은 건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인정을 했어요. 그랬군요. 세부 내역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다. 뭐 이런 식으로 답했거든요. 거기다가 판사 본인의 그 당시 통화 기록이라던가 문자 메시지 확인 같은 기본적인 조사조차 안 했다는 비판도 있고요. 결국 의혹 당사자인 판사 말하고 카드 내용만 보고 감사를 마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검찰에서 나왔던 그 99만 원 불기소 세트 논란 이게 다시 소환되기도 하더라고요. 그 법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살짝 안 넘게 맞춰서 의도적으로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거죠. 바로 그 점입니다. 이게 무슨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설령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쳐도 이게 과연 법관한테 요구되는 윤리 기준에는 맞는 거냐?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. 비판하는 쪽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좁은 틀에서만 볼 게 아니라 법관 윤리강령 위반, 즉 법관으로서 품위를 지켰느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아,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요? 그건 청탁금지법 위반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? 그렇습니다. 청탁금지법은 주로 돈이나 물건 주고받는 거 관련해서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기준을 다루는 거고요. 반면에 법관 윤리강령은 법관이 직무 안팎에서 지켜야 할 어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규범을 말하는 거거든요. 네. 예를 들면 법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설령 100만 원 이하 접대를 받아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밤늦게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들하고 어울리고 거기서 고액 술값이 나왔다는 그 상황 자체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. 이게 비판론의 핵심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를 들어 공무원이 불륜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는 받을 수 있잖아요.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딱 그런 비유가 가능해요. 100만 원 안 넘었으니 다 괜찮다 이런 식의 접근은 법관에게 기대되는 어떤 높은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라는 비판이죠. 특히 초기에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만 먹고 헤어졌다, 뭐 그런 비싼 술 사주는 후배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었잖아요. 네, 그랬었죠. 근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170만 원 술값이나 여성 접객관 동석 정황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죠. 이런 점들이 대법원 감사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국정감사 마지막쯤에 진실규명은 결국 강제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다. 이런 취지로 말한 부분도 좀 논란이 됐죠. 그 발언은 왜 비판을 받은 건가요? 네, 그 발언이 좀 책임 회피성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. 아니, 자체적으로 진상을 밝히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이 자료 달라고 하면 잘 안 주거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던 법원이 정작 논란이 커지니까 수사기관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라는 거죠.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면서 또 전형적인 제19 감사기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. 그러고 보니 국정감사장 영상 같은 걸 보면 윤리감사관의 답변 태도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. 의혹 당사자인 지규현 부장판사 이름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뭐 지모 부장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고 지모 부장이 이사한 이후의 사항은 그 지모 부장의 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면 명확하게 답하기보다는 좀 법민 해석이나 절차 뒤에 숨으려는 듯한 인상을 줬다 이런 비판이요. 네, 맞아요. 그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진 법감정이나 눈높이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. 너무 법 기술적인 해석에만 갇혀서 정작 중요한 국민 신뢰나 윤리 문제에는 좀 둔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.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.
이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 어겼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사법부 구성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문제로까지 번진 거죠. 듣고 보니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 판사의 일탈 의혹 이걸 넘어서 훨씬 더 큰 질문들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과연 사법부의 자체 감사 시스템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? 또 법관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이 그냥 법률적 잣대만으로 충분한 건가?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한번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실작은 한 부장판사의 술자리였지만 이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법부 내부의 어떤 자정 능력, 윤리의식 수준, 그리고 외부와 소통하는 방식 이런 여러 면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. 네, 오늘 저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았던 지규현 부장판사 관련 논란의 주요 쟁점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. 170만 원이라는 술값의 의미, 또 여성 접객원의 존재 여부와 그 시점 문제,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적 기준하고 법관 윤리강령이라는 윤리적 기준 사이에 어떤 충돌 지점, 그리고 대법원 자체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여러 측면들을 짚어봤네요. 네,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공식적인 해명과 또 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공수처 등에서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. 앞으로 강제 수사권을 동원한 조사를 통해서 혹시 감춰졌던 사실관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지,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부가 또 어떤 입장을 내놓고 후속 조치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법이라는 명확한 선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봐야 할까요? 아니면 그 법의 기준을 넘어서 우리가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가 있는 걸까요? 만약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현재 우리 시스템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고 다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한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